안녕하세요, 호들맨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같이 사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분과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주도에 방문하게 되었네요. 제주도는 렌터카 없이 여행하기 힘들죠. 이번에 스타 렌터카라는 곳을 이용을 했고요. 대여비는 7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유비 3만원까지 해가지고 총 10만원이 들었네요. 대여한 차종은 모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특성상 달리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렌터카 대여하자마자 바로 캐치 테이블 이용해서 자매국수 줄서기를 하시면은 별로 기다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자꾸 미루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횟수 제한이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20분 정도 기다렸네요. 혼자서 제주도에 오면 제일 먼저 항상 들리던 곳인데요. 저는 여기 고기국수가 제일 입맛에 맞더라고요. 단순히 사골만 사용한 것 같진 않고 멸치 육수 같은 것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느끼하지 않고 딱 제 취향입니다. 고기도 많이 들었어요. 공항 근처라서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것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착륙인지 이륙인지는 기상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국수를 다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와이프가 추천하는 빵집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빵집 이름은 베이커블입니다. 에그타르트가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어승생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승생학은 한라산에 붙어있는 오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백록담까지 이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12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해발고도 1000m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는 거는 200m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리목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리목 코스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완전 빡센 곳이고 안내 표지판 잘 보시고 어승생학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오소리 눈빛이 심상치 않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오르면 정상에 닿을 수 있는데요. 평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별로 힘들진 않았는데 와이프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여행인데 등산을 시키고 있네요. 저기 멀리 어리목 코스 정상이 보이는데요. 백록담까지 이어져 있진 않습니다. 이날 날씨가 조금 묘했습니다. 맑은 것 같긴 한데 미세먼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시정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주도 서쪽 같은데 그래도 웬만큼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산을 하고 다음 오름 코스인 세벨 오름으로 갑니다. 이번 여행에는 등산을 많이 한 것 같네요. 노을이 생길 때쯤 맞춰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구름이 많아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세벨 오름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높진 않아서 좋은데 흙 언덕이 정상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라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날은 사람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사진 찍기도 쉽지가 않았네요. 슬슬 추워지기도 했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하다는 크리스마스 박물관에 왔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것저것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양말도 몇 개 건졌네요. 그런데 교통은 좀 불편했습니다. 이 티벳 믿고 따라갔다가는 역주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틀차 아침입니다. 저녁에 체크인을 해서 몰랐는데 객실이 삼방산 뷰였네요. 와이프가 추천하는 음식점이 있다길래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각자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괜찮았던 장소를 서로 추천해주면서 방문해보고 있습니다. 성게 보말국과 갈치국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블루리본을 많이 받았네요. 사실 제주도 와서 성게 미역국이라는 걸 처음 먹어봅니다. 상상되는 맛 때문에 항상 메뉴 선택에서 밀려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치국입니다. 비린맛 하나도 없이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게 보말국입니다. 나중에는 저 대접을 들고 그냥 들이마셨습니다. 식도에 들이부었어. 이때가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나른한 느낌의 식당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식당이 있는 곳이 제주도 안덕면이라고 서남쪽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동네 분위기도 상당히 괜찮아서 이런 곳에서 한두 달 살아보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화순 곶자왈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주도에 곶자왈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 화순 곶자왈은 다른 곶자왈에 비해서 아직 자연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아직 때묻지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느낌 있죠. 물론 저도 관광객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었는데요. 여기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좀 애매했습니다. 정말로 전망대가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 봤는데요. 막상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렇게 삼방산도 보이네요.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오또 도넛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도넛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막상 가보니까 잘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일 비싼 거였고요. 이건 시나몬 슈카게인. 이건 석위 말차숲 도넛. 그리고 이건 풋 귤 글레이즈 도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뷰 이벤트로 받은 플레인 베이글이었습니다. 이제 디저트도 먹었으니 배를 좀 꺼트려야 되는데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혼자 제주도 왔을 때 너무 만족했던 장소인데요. 서귀포시에 있는 고근산에 갔습니다. 이번에 또 등산이네요. 높이는 530m인데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 애벌레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0m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30m더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내가 올라왔던 계단 수와 정상까지 남아있는 계단 수가 나오는데 오히려 저걸 보고 올라가는 게 더 심리적으로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정상에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정상은 아니고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멋진 한라산 능선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정상인 줄 알고 그냥 내려갈 뻔했습니다. 전망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더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한라산 남쪽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 꼭대기까지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때가 12월 초였는데 억새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현지인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족 단위로도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날씨가 정말 아쉽네요. 제주도 현금 수송 차량을 발견해서 잠깐 찍어봤습니다. 다음은 유채꽃 플라자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시리 쪽인데요. 정말로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봄에는 양쪽 나무들의 벚꽃이 만개하기 때문에 더 볼만하겠죠. 뒤에 차가 와서 더 천천히를 못 가겠다. 제가 혼자 제주도에 오면은 오토바이 렌트해서 가시리 쪽을 쭉 달리다가 들리던 곳인데요. 억새도 많고 풍력 발전기 같은 것도 있고 아주 분위기도 좋으니까 사진 찍기도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기회 되면 들려보세요. 다음은 용눈이 오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등산이네요. 여기 용눈이 오름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다랑쉬 오름 근처에 있거든요. 자연 휴식 연재 때문에 계속 외부에 개방을 안 하다가 2023년도쯤에 개방을 드디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말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 도착했네요. 우도, 지미봉, 성산일출봉 같은 제주도 동쪽의 명소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도. 그다음에 성산일출봉. 그리고 여기가 다랑시 오름 근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랑시 오름과 그 옆에 아끈다랑시 오름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주도 동쪽의 목화유계소였습니다. 여기도 꽤 유명하죠. 제주도 오토바이 여행하면서 항상 많이 지나쳤던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먹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목화유계소는 방건조 오징어가 유명한 곳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오징어를 선택했는데 큰 걸로 할 걸 후회를 했습니다. 맛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바로 근처 숙소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션뷰보다는 농촌뷰나 마운틴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농촌뷰라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다음 코스는 지미봉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저긴가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이. 맞습니다. 빨리 가면 15분이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니까 또 높진 않네. 안 높다고요? 근데 그때는 경사 때문에 좀 힘들었어. 높아요. 여기도 뭐 높지는 않은데 경사가 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사보다도 더 무서운 점은 등산로 입구에 묘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갈 때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길이 예쁘단 말이지. 노을이 상당히 멋있는 곳이라 약간 저녁쯤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묘지가 있어서 무섭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체력적인 것보다도 종아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거의 다 왔어. 사실 150m 남은 거면 좀 더 가야 됩니다. 중간에 벤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산일출봉부터 우도까지 싹 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아쉬웠네요. 저 우도도 되게 잘 보여요. 4일차 아침입니다. 숙소 근처에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보말칼국수랑 전복죽을 선택했어요.
이 식당이 있는 곳은 사실 2014년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던 자리입니다. 파파야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이었는데요. 그때 친구랑 와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곳들이 하나둘 사라지니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저희 추억을 없앤 식당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 파마산 치즈인데요. 웬 보말 칼국수집에 파마산 치즈가루가 있나 했는데 이걸 넣어 먹으면 사장님 말씀으로는 리조또처럼 맛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넣어봤는데 넣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니스트 밀크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도 혼자서 오토바이 여행할 때 왔던 곳인데 그때는 못 봤던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저소들한테 우유 주기 체험이라는 게 있던데 타이밍이 맞아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안돼 야 너는 예목 이거 우와. 젖병 빠는 힘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한 2리터 되는 우유를 순식간에 해치워 버립니다. 밀크쉐이크. 다음은 비자림으로 향했습니다. 네이버페이 나우다를 연계를 하면은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단풍이 지지도 않고 노랗게 남아 있는데 아주 신기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렇게 새들도 볼 수가 있고요. 와이프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빨간색 예쁜 열매가 되게 많이 보이던데 그게 사약에 쓰이는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념품 샵에 왔습니다. 머그컵을 그렇게 즐겨 쓰진 않는데 이번에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백꽃 컵과 한라봉 컵 중에 고민을 하다가 한라봉 컵으로 골랐습니다. 이거 공항 가면은 가격 2배 줘야 돼요. 다음은 그 초록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는 와이프가 예전부터 강추를 했던 카페인데요. 아보카도 커피가 유명한 곳입니다. 생각보다 커피와 아보카도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제주시 가서 흑돼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박 4일 제주도 여행.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